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득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원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찐텐 정보를 오늘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요즘은 소비자분들이 할부랑 이제 일시불만 알았던 과거와는 달리 장기 렌트나 리스에도 많은 관심과 이제 그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할부가 좋냐, 리스가 좋냐, 뭐 렌트가 좋냐, 사실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성향에 맞춰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정도겠죠. 주식 투자가 좋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금을 살까요? 뭐 이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성향과 뭐 시드머니, 뭐 원금 손실 가능성, 뭐 투자 기간 등 이제 수많은 조건들을 고려해야겠죠. 전문가라면 이제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선택은 어차피 고객 몫입니다. 차를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초기 비용은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자인지, 회사원인지, 향후 뭐 대출 계획을 있는지 등등 많은 조건들을 이제 들어보고 그에 따른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뿐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할부, 리스, 렌트 중 비교적 할부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렌트와 리스를 이제 비교하면서 심화반 단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반 내용 건너뛰는 이런 선생님들 너무 싫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초급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용 처리에 대해서 장기 렌트, 리스, 할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렌트, 리스가 할부에 비해서는 회계 처리 절차가 비교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의 명의나 이제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이나 재산세의 상승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은 은행권 할부 상품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번호판 다들 알고 계시죠? 장기 렌트는 영업용인 이제 하, 허, 호 번호판이 달리게 되고 운용 리스는 일반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호호는 싫다 하시면은 운용 리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께 필요한 장기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경력.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사고가 많아서 수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거나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싸다면 장기 렌트를 타면서 보험을 초기화시키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고 운전자의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굳이 아까운 보험 이력을 이제 뭐 초기화시켜버릴 필요는 없겠죠. 또한 리스로 보험을 계약 시 자차 보험료는 사고가 없다면 매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상품과 금융상품. 장기 렌트는 이제 여객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운용 리스는 여신금융전문법을 적용합니다. 즉 장기 렌트는 임대차 계약이고 운용 리스는 할부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입니다. 누군가 대출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장기 렌트 계약자는 없습니다 가 맞고 운용 리스 계약하신 분은 있습니다 가 맞습니다. 향후 뭐 주택담보 대출 말고 신용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리스나 할부 상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계약 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챕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집중! 장기 렌트는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이고 운용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입니다. 사업자 계약의 경우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매입 계산서가 모자라다면 고려해볼 사항이긴 하나 무조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내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내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렌트 견적과 리스 견적을 비교하셔서 부가세를 내더라도 장기 렌트 계약이 유리한 건지 운용 리스가 유리한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싼 차량일수록 그 갭은 이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 대여료 뭐 66만원 내고 있는 팰리세이드에서는 6만원 정도가 이제 부가세로 나가는 거지만 188만원짜리 X5 이제를 장기 렌트를 한다면 18만원 정도가 부가세로 나가지만 환급은 또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차량 반납 시 감가 페널티. 장기 렌트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캐피탈 및 렌트사에서는 차량 사고 이력에 대해서 반납 시 감가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용 리스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캐피탈사에서는 차량 사고 이력에 대해서 반납 시 감가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운전 경력이 짧으시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장기 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다섯 번째, 자손, 자상,
그리고 면책금. 장기 렌트는 대부분 자기 신체 손해 특약만 적용이 됩니다. 운용 리스는 개인적으로 따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고요.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은 쉽게 보장 범위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자손의 경우 사고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이제 치료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자상의 경우는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휴업 손해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도 더 높은 한도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 렌트의 경우는 리스에 비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면책금이라는 이제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자차 보험의 경우 장기 렌트는 내차 수리 비용의 경우 보통 국산차 30만원, 수입차 50만원 그리고 설정해 오시면 500만원짜리 수리를 하던 1000만원짜리 수리를 하던 면책금만으로 보험료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기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 심화반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어렵다, 어려워. 그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영업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산차는 장기 렌트가 유리하고 수입차는 리스가 좋아요. 뭐 이런 상담 말고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랩미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여러분 저 삼성 주식 살까요? 금 현물 투자할까요?